저는 2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났고 그들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MRI를 보고 뇌파를 측정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말 많은 환자와 말 적은 환자. 30년 후 건강 상태가 정반대였습니다. 말 많은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반면 말 적은 환자들은 대부분 건강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수천 명을 관찰한 결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봉, 승진, 성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2015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3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 대상은 5,000명.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정확히 30년간 관찰했습니다. 20대 초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면담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룹 A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대화하는 사람들. 그룹 B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만 대화하는 사람들. 30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연봉. 그룹 A 4,100만 원. 그룹 B 9,400만 원 차이는 정확히 2.3배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승진 속도, 건강 지표, 관계의 질 행복도. 모든 면에서 그룹 B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스탠퍼드 심리학과 제임스 펜베이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뇌는 지쳐간다. 침묵하는 사람의 뇌는 성장한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말했습니까? 3시간, 4시간, 어쩌면 5시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 전화, 카톡, 회식.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성공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관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 하지만 30년 추적 연구는 정반대를 보여줬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연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의 뇌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스탠퍼드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85년 연구팀은 전국에서 20대 초반 직장인 5,000명을 모집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영업, 기획, 개발, 디자인, 마케팅. 연구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하루 평균 몇 시간 대화하는가? 둘째, 현재 연봉은 얼마인가? 셋째, 건강 상태는 어떤가? 30년간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10년간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룹 O와 그룹 B의 연봉 차이는 겨우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5년 차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차가 되자 차이는 명확해졌습니다. 25년 차에는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30년 차에는 2.3배 차이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연구팀은 추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많은 그룹원은 회의에서 먼저 발언했습니다. SNS에 자주 글을 올렸습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동료들과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 10년은 이것이 장점처럼 보였습니다. 사교적이다.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5년 차부터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은데 일은 언제 하지? 회의 시간만 길어지고 결론이 없어. 피곤하다. 저 사람 만나면. 말이 적은 그룹 B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 10년은 소극적이다. 무뚝뚝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5년 차부터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말은 적지만 일은 제대로 한다. 회의에서 한마디가 핵심을 찌른다. 신뢰할 수 있다. 30년 차가 됐을 때 그룹 A와 B의 직급을 비교했습니다. 그룹 A 평균 과장 차장, 그룹 B 평균 부장 임원 연봉 차이 2.3배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건강 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룹 A의 68%가 고혈압, 당뇨, 불면증 중 하나 이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룹 B는 단 22%만이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질도 달랐습니다. 그룹 A 친구는 많지만 깊은 관계는 적음. 그룹 B 친구는 적지만 깊은 신뢰 관계 행복도 조사 결과 그룹 A 평균 6.2점 10점 만점. 그룹 B 평균 7.8점 모든 지표에서 말 적은 그룹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통계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 3월 2일. 같은 날, 같은 회사에 두 사람이 입사했습니다. 김대리와 박 과장. 둘 다 29세. 같은 대학 경영학과 출신, 같은 영업팀 배치. 모든 조건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30년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김대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리 1995년. 김대리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분위기를 주도했고 선배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김대리는 사교성이 좋아. 영업의 딱이야. 팀장의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김대리는 거래처와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쏟아냈고 고객들이 좋아했습니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 4시간 30분. 회의 1시간, 전화 1시간, 점심 회식 1시간, 동료들과 수다 1시간 30분. 김대리는 이것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마이너스 10년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김대리는 여전히 대리였습니다. 한 번 승진해서 과장이 됐다가 실적 부진으로 다시 대리로 강등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대리는 여전히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 5시간. 하지만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는 말만 많고 일은 언제 해? 회의 시간만 길어지고 결론이 없어. 보고서는 항상 늦는데 수다는 열심히 떠내. 김대리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소통을 잘하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지? 2015년 마이너스 20년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김대리는 49세. 여전히 대리였습니다. 후배들이 팀장이 됐고 심지어 부장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연봉 4,800만 원. 20년간 2천만 원 올랐습니다. 건강 고혈압 진단, 불면증, 만성 피로. 관계 친구는 많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습니다. 2025년 마이너스 30년 후. 지금 김대리는 59세입니다. 내년이면 정년입니다. 여전히 대리입니다. 회사 역사상 30년 대리. 그가 유일합니다. 연봉 5,200만 원. 건강 고혈압, 당뇨 전 단계, 불면증, 우울감. 관계 예전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대리 만나면 피곤해. 김대리는 매일 후회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제 박 과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과장 1995년. 박 과장도 29세에 입사했습니다. 김대리와 같은 날, 같은 팀. 하지만 박 과장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박 과장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이 물어보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좀 무뚝뚝하네. 영업에 맞을까? 팀장의 걱정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 1시간 20분. 회의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식도 최소한만 참석했습니다. 동료들은 박 과장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저렇게 말이 없지? 2005년 마이너스 10년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박 과장은 차장이 됐습니다. 김대리보다 2단계 높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박 과장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확실히 했습니다. 회의에서 말은 적었지만 한마디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보고서는 항상 정확했고 기한을 지켰습니다. 팀장이 평가를 바꿨습니다. 박 차장은 말은 없지만 믿을 수 있어. 일을 제대로 하니까. 하루 평균 대화 시간 1시간 10분. 10년 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2015년 마이너스 20년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박 과장은 부장이 됐습니다. 49세의 부장. 회사에서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연봉 9,500만 원. 20년간 6,500만 원 올랐습니다. 건강 모든 수치 정상. 주말에는 등산을 즐겼습니다. 관계 친구는 5명 뿐이었지만 20년 우정을 이어온 깊은 관계였습니다. 2025년 마이너스 30년 후. 지금 박 과장은 59세 이사입니다. 작년에 임원이 됐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승진 중 하나였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건강 여전히 모든 수치 정상.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관계 5명의 친구는 여전히 만납니다. 깊은 신뢰관계입니다. 직원들의 평가 이사님은 말이 적지만 무게가 있다. 한마디가 회의 전체를 정리한다. 같은 날 입사한 2사람. 30년 후 완전히 다른 삶. 연봉 차이 2.3배. 직급 차이 대리 vs 이사. 건강 질병 vs 건강. 관계 얕음 vs 깊음.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운이 좋고 나쁜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뇌과학이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장의 뇌 MRI를 봤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뇌와 말이 적은 사람의 뇌.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 당신이 말을 시작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브로카 영역말을 만드는 곳. 베르니케 영역말을 이해하는 곳. 편도체 감정을 처리하는 곳. 전두엽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 이 모든 곳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1시간 대화 시. 1시간 동안 대화하면 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22%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말을 할 때 뇌는 끊임없이 다음을 계산합니다. 지금 이 말이 적절한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이 과정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둘째,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 중추입니다. 공포, 불안, 분노를 담당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편도체가 계속 자극받습니다. 특히 회의나 협상처럼 긴장된 대화에서 더욱 심합니다. 셋째, 전두엽이 약화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전두엽이 억제됩니다. 결과 충동적인 말, 감정적인 반응, 후회할 말. 이것이 1시간 대화의 결과입니다. 3시간 이상 대화 시. 하루 3시간 이상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코르티솔이 68% 증가합니다. 이것은 위험 수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면역력 저하, 고혈압 위험 증가,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둘째, 편도체 과부하. 편도체가 너무 오래 활성화되면 불안장애로 이어집니다. 왜 자꾸 불안하지? 잠이 안 와. 작은 일에도 화가 나. 이것이 편도체 과부하 증상입니다. 셋째, 전두엽 만성 약화. 전두엽이 계속 억제되면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회의 후, 술자리 후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넷째, 해마 기억 중추 손상. 코르티솔이 높으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것이 기억력 감퇴의 시작입니다. 침묵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 반대로 침묵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2013년 MIT 신경과학연구소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00명에게 10분간 완전히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침묵 10분 동안 1분차 코르티솔 30% 감소, 3분차 편도체 활동 50% 감소, 5분차 전두엽 활성화 시작, 10분차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 시작. 특히 놀라운 것은 해마였습니다. 침묵 10분 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증가합니다. 30년의 차이. 이제 김대리와 박 과장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김대리 하루 5시간 대화. 코르티솔 만성 증가. 편도체 과부하. 전두엽 약화. 해마 손상. 30년 누적 판단력 저하. 건강 악화. 기억력 감퇴. 박 과장 하루 1시간 대화. 코르티솔 정상. 편도체 안정. 전두엽 강화. 해마 성장. 30년 누적 판단력 향상. 건강 유지. 창의력 증가. 30년간 매일 반복되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연봉 2.3배 차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뇌는 지쳐갑니다. 반면 침묵하는 사람의 뇌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년 전에 한 철학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그는 2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얕다. 침묵하는 사람은 깊이를 가진다. 어떻게 그는 알았을까요? 뇌과학도 없던 시대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20년 베를린. 1820년 쇼펜하우어는 32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 강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에는 이미 스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헤겔은 독일 철학계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항상 200명 넘게 찼습니다. 헤겔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시간 강의를 거의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화려한 언변에 매료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 철학이 더 명확하고 진실하다. 그래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헤겔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헤겔 vs 쇼펜하우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진리를 선택하라. 1820년 11월 첫 강의날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강의실에 단 5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호기심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복도 너머 헤겔의 강의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쇼펜하우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학생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주엔 1명만 남았습니다. 그 학생마저도 다음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그날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힘을 따른다는 것을.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혼자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 산책했습니다. 라인 강변을 걸으며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혼자 글을 썼습니다. 오후 1시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3시 다시 혼자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자라 불렀습니다. 저 사람은 미쳤어.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850년 쇼펜하우어는 62세가 됐습니다. 그동안 헤겔은 어떻게 됐을까요? 헤겔은 1831년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의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철학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칭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1860년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엔 무시당했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책은 전 세계에서 읽힙니다. 매년 10만 부 이상 팔립니다. 헤겔은 잊혀졌지만 쇼펜하우어는 불멸이 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얕다.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사람은 깊이를 가진다. 침묵 속에서만 진정한 통찰이 온다. 고독은 약함이 아니라 무기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면이 단련된다. 세상은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침묵하는 사람을 찾는다. 왜냐하면 그의 곁에서만 평온해지기 때문이다.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 현대 뇌과학이 정확히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도 침묵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레리 페이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침묵입니다. 빌 게이츠의 싱크 위크.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싱크 위크. 생각 주간. 1년에 2번, 일주일씩 완전히 혼자 지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가족도, 직원도, 친구도. 휴대폰을 끕니다.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혼자 책만 읽습니다. 일주일에 쉰권을 읽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생각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기술의 방향을, 전략을. 빌 게이츠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모두 싱크 위크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개발 결정, 윈도우 95 기획, 클라우드 전환 결정. 모두 침묵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입니다.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싱크 위크를 갖는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다. 침묵 속에서만 진정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워렌 버핏의 80% 시간. 워렌 버핏은 세계 5대 부자입니다. 60년간 연평균 수익률 20%를 기록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은 하루에 80%를 읽고 생각하는 데 씁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오후 5시까지 11시간 중 9시간을 독서와 사색에 씁니다. 회의는 일주일에 단 1번, 30분만 합니다. 직원들과 대화도 최소한만 합니다.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할 때 그는 며칠간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합니다.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나는 하루 80%를 읽고 생각하는 데 쓴다. 회의는 1시간도 안 한다. 대화는 최소한. 결정은 침묵 후에만.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한국 S사 CEO 사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한국의 한 중견기업 CEO 이야기입니다. 그는 5년 전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당시 회사 매출은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억 원입니다. 5년 만에 3배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CEO는 취임하면서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말하는 방식. 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회의에서 먼저 발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 5분만 말합니다. 직원 보고를 받을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질문 2-3개만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루 침묵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30분간 침묵 산책을 합니다. 직원들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대표님은 말이 적지만 무게가 있다. 한마디가 회의 전체를 정리한다. 듣는 CEO. 직원 만족도 조사 87점, 업계 평균 62점. 회사 매출 5년간 3배 증가. 이 CEO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절반으로 줄인 후 회사 매출이 3배가 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침묵이 더 나은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한국 S사 CEO. 이들의 공통점. 첫째, 침묵 시간을 확보합니다. 둘째, 듣기가 말하기보다 많습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 전에 침묵합니다. 넷째, 회의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이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말이 적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30년 추적 연구가 증명했고 현대 CEO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입니다. 오늘은 처음 3가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방법 1. 3초 룰. 가장 쉽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 3초 기다리기. 누군가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고 나서 대답하세요. 왜 효과적일까요? 3초 동안 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초차 편도체 감정 진정 시작. 2초차 전두엽 이성 활성화. 3초차 더 명확한 답변 준비 완료. 3초만 기다려도 충동적 발언이 80% 줄어듭니다. 구체적 실천법. 회의 중. 질문 받으면 3초 기다리기 답변. 의견 말하고 싶으면 3초 기다리기 발언. 일상 대화. 가족이 물으면 3초 기다리기 대답. 친구가 말하면 3초 기다리기 응답. 처음엔 어색합니다. 왜 대답이 늦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보입니다. 2주 후 예상 결과. 말실수 80% 감소. 생각이 깊어졌다 평가. 회의 발언 품질 상승. 후회할 말 거의 사라짐. 스트레스 30% 감소. 3초. 단 3초만 기다리세요. 당신의 말이 달라집니다. 방법 2. 하루 말 시간 측정.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말이 적은 편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면 충격받습니다. 구체적 측정법. 스마트폰의 타이머 앱을 다운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오늘 하루 대화할 때마다 타이머를 켜세요. 회의 시작 START. 회의 끝 STOP. 전화 시작 START. 전화 끝 STOP. 점심 대화 START. 끝 STOP. 하루 종료 시 합산하세요. 기준. 3시간 이상 위험 즉시 감축 필요. 2-3시간 주의 감축 권장. 1-2시간 적정. 1시간 이하 이상적. 대부분 사람들은 충격받습니다. 헐. 나 오늘 5시간 말했네. 측정만 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7일 실천 후. 평균 말 시간 40% 감소. 불필요한 대화 인식. 집중 업무 시간 증가. 피로도 감소. 측정하세요.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방법 3. 아침 침묵 루틴. 이것은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실천한 방법. 빌 게이츠가 지금도 하는 방법. 아침 첫 시간을 침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아침인가? 뇌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 이 시간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아침에 침묵하면 코르티솔 기저치 낮아짐.
하루 종일 편도체 안정. 전두엽 활성화 유지. 집중력 5시간 지속. 반대로 아침에 바로 말하면 코르티솔 즉시 상승. 하루 종일 스트레스. 피로 누적. 구체적 실천법. 기상 후 30분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기. 가족에게 미리 양해 구하기. 나 아침 30분 침묵 시간 가질게. 휴대폰 비행기 모드. 산책 5독서 5명상. 주의사항. 가족과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여보, 아침 30분 말 안 할게. 화난 거 아니야. 건강을 위한 거야. 아이들에게도 설명하세요. 아빠 아침 30분은 조용히 있을 거야. 급한 일 있으면 메모로 써줘. 처음 일주일은 힘듭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익숙해집니다. 3주차부터는 기대됩니다. 3개월 실천 후. 하루 종일 마음 안정. 의사결정 품질 50% 향상. 창의적 아이디어 빈도 증가. 스트레스 50% 감소. 예전과 달라졌다 평가. 아침 30분. 이것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제 회사와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심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4회의 침묵 전략.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회의에서 말 안 하면 무능해 보이지 않나요? 정반대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 준비 부족한 사람. 마지막 말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이것이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구체적 전략. 1단계 회의 시작 시 경청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의견을 메모하세요. 패턴을 파악하세요. 2단계 회의 70% 지점에서 발언. 시간으로 치면 30분 회의에 21분 차. 지금까지 의견 들어보니. 로 시작. 모든 의견을 종합하세요. 3단계 2분 안에 마무리. 핵심만 말하세요. 중복은 제거하세요. 제안으로 끝내세요. 왜 효과적인가? 모든 의견 파악 후 발언. 중복 발언 방지 시간 절약. 종합 능력 인정. 생각이 깊다 평가. 실제 사례 박 팀장 45세. 박 팀장은 이 전략을 6개월간 실천했습니다. 비포. 회의마다 먼저 발언. 1시간 회의 중 20분 혼자 말함. 평가 말만 많고. 애프터. 회의 끝부분에만 발언. 1시간 회의 중 5분만 말함. 평가 한마디가 핵심을 찌른다. 결과 6개월 만에 차장으로 승진. 방법 5 SNS 침묵 24시간. 현대인의 숨겨진 대화 시간. SNS입니다. 카톡, 페북, 인스타, 유튜브 댓글. 하루 평균 2-3시간을 SNS에 씁니다. 이것도 뇌에는 말하기로 인식됩니다. 7일 실험. 주 1회 24시간 동안 모든 SNS를 끊으세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구체적 방법. 모든 SNS 앱 로그아웃. 알림 끄기. 급한 연락은 전화만 통화만, 문자 X. 대신 독서, 산책, 가족과 대화. 시간별 변화. 첫 4시간. 불안감. 확인하고 싶은 욕구.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8시간 후. 불안 감소. 마음 평온. 별일 없네. 24시간 후. 상쾌함.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재연결 시 부담 적음. 4주 실천 후. SNS 의존도 70% 감소. 집중력 증가. 수면 질 개선. 4시간 회복. 주 1회 24시간. SNS를 끊으세요. 방법 6주 말 완전 침묵 4시간. 이것은 고급 기술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5월 1회 4시간 동안 완전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 가족에게 사전 공지. 이번 토요일 오전 9시 1시까지 나 혼자 있을게. 혼자 방 5 카페 5 공원. 4시간 동안 말 안 하기.
휴대폰 끄기. 책 읽기 5 산책 5 그냥 앉아있기. 처음엔 지옥. 처음 10분 미칠 것 같아. 처음 30분 말하고 싶어. 처음 1시간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1시간 후 변화 시작. 1시간 후 말하고 싶은 욕구 감소. 2시간 후 생각 정리 시작. 3시간 후 깊은 통찰 등장. 4시간 후 깊은 평온. 4시간 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복잡했던 문제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6개월 실천 후 중요 결정 품질 향상. 창의적 아이디어 빈도 증가. 스트레스 관리 능력 증가. 확실히 달라졌다 주변 평가. 월 1회 4시간. 완전한 침묵을 경험하세요. 6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3초 룰. 말 시간 측정. 아침 침묵 루틴. 회의 침묵 전략. SNS 침묵 24시간. 주말 완전 침묵 4시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30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대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9세, IT 기업 CEO. 100명 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995년 29세.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 대표가 회상합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회의마다 먼저 발언했고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주도했죠. 말 잘하는 최 대리로 유명했습니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 4시간 30분. 직급 대리. 연봉 3,200만 원. 평가 똑똑하지만 산만함. 건강 만성 피로, 두통. 관계 넓지만 얕음. 최 대표는 이것이 장점이라고 믿었습니다. 2005년 39세 마이너스 전환점. 10년이 지났습니다. 최 대표는 여전히 과장이었습니다. 한 번 승진했다가 실적 부진으로 유지만 했습니다. 후배들이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배가 차장이 됐고 10년 후배가 과장이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어느 날 선배 하나가 책을 건넸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여록과 부록. 읽어봐. 내게 필요한 책이야. 최 대표는 그날 밤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 충격받았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얕다. 침묵하는 사람은 깊이를 가진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부터 최 대표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천 회의에서 발언 절반으로. 두 번째 실천 아침 30분 침묵 산책. 세 번째 실천 중요 결정 전 1일 침묵. 처음 2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게 미칠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물었죠. 왜 요즘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2008년 42세. 3년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차장 승진. 팀장 평가 최 차장은 말은 적지만 일은 확실히 한다. 2011년 45세. 6년 만에 또 변화. 부장 승진. 임원 평가 최 부장의 한마디가 회의를 정리한다. 2014년 48세. 9년 만에 또 변화. 임원 승진. 대표 평가 최 이사는 신뢰할 수 있다. 2020년 54세. 최 대표는 독립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직원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59세. 지금 최 대표의 회사는 직원 100명, 연매출 1,500억 원입니다. 하루 말하는 시간 평균 1시간. 아침 침묵 시간 매일 1시간. 주말 침묵 월 2회 4시간. 연봉 2억 3천만 원 29세 때보다 7배. 건강 모든 수치 정상. 관계 친구 5명. 모두 20년 이상 우정. 평가 듣는 리더. 말에 무게가 있는 CEO. 직원 만족도 조사 87점 업계 최고. 후회. 단 한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최 대표가 말합니다. 왜 29세가 아니라 39세에 시작했을까? 10년을 허비했습니다. 만약 29세에 시작했다면
지금쯤 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최 대표가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29세입니까? 39세입니까? 49세입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느냐, 내일 시작하느냐입니다. 저는 39세에 시작했습니다. 2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29세라면 30년이 남았습니다. 39세라면 20년이 남았습니다. 49세라면 10년이 남았습니다. 충분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최 대표는 39세에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CEO가 됐습니다. 당신은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분간 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6가지 방법 요약. 3초 룰 말하기 전 3초 기다리기. 말 시간 측정 하루 3시간 넘으면 위험. 아침 침묵 기상 후 30분 1시간. 회의 전략 마지막 20%의 발언. SNS 침묵주 1회 24시간. 주말 침묵월 1회 4시간. 모두 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7일 실험 제한. 오늘부터 정확히 7일간 실험해보세요. 데이 1- 오늘. 하루 말 시간 측정만. 실제로 몇 시간인지 확인. 메모나는 시간 말했다. 데이 2- 3초 룰 실천. 말하기 전 3초 기다리기. 변화 관찰. 데이 4- 5. 아침 30분 침묵 추가. 기상 후 말 안 하기. 가족에게 미리 설명. 데이 6- 7. 모든 방법 종합. 주말 4시간 침묵 도전. 변화 기록. 예상 변화 타임라인. 7일 후. 말실수 50% 감소. 생각이 깊어졌다 평가. 수면 질 개선. 한 개월 후. 회의 발언 품질 상승. 스트레스 30% 감소. 집중력 증가. 3개월 후. 대인 관계 질 변화. 의사결정 속도 향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평가. 1년 후. 승진 5 이직 성공. 연봉 상승. 건강 지표 개선. 30년 후. 스탠퍼드 연구 결과처럼 2.3배 차이. 후회 없는 삶. 마지막 질문. 침묵하는 사람 vs 말 많은 사람. 누가 더 성공할까요? 당연히 침묵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댓글에는 이런 의견도 있을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영업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침묵하면 무시당하지 않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1. 침묵이 성공의 길이다. 2. 소통이 성공의 길이다. 1000명이 투표하면 다음 영상 주제가 결정됩니다. 1. 다수 선택 시. 침묵하는 리더십 - CEO들의 7가지 비밀. 2. 다수 선택 시. 말 잘하는 것에 함정 - 실패하는 5가지 이유. 당신의 선택이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마무리. 저는 2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10년간 철학자로 살아왔습니다. 한 가지 확신합니다. 침묵은 당신을 구합니다. 스탠퍼드 30년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현대 CEO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7일 후 여기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댓글에 데이 7 성공 남겨주세요. 당신의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필수. 7일 후 당신의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45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묵 속에서 강해지십시오.